이국종 교수가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공감도 못하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이 있지 그러니까 해야 할 말과 하지 못할 말을 저렇게 그 분간을 못하나 이런 생각을 갖다 할 텐데 요즘은 때가 때라서 그런가 아니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가 이국종 교수님 말씀이 그냥 나름대로 그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다. 왜 설득력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국종 교수님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이국종 하면은 하나의 그 아이콘이 된 것 같아요.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까? 뭐 장사하는 분은 아니니까 아이콘이라고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부분을 한 분야를 상징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준비만 하고 말씀을 안 드렸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국종 교수가 저보다 2살 밑이에요. 1969년생이거든요. 69년생인데 고등학교를 저기 이제 강서 쪽에 있지 않나 그 학교가 명독고등학교 나왔는데 1회래요. 1회. 저는 경문고등학교 4회인데 이국종 교수는 명독고등학교 1회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대학교 좀 띄워봐 주세요. 그 이국종 학생이 대학을 어디 들어갔는가? 저기 수원에 가면 아주 좋은 학교 있지 않습니까? 공대도 좋고 그다음에 의대도 있고 로스쿨도 있습니다. 그 아주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무슨 과에 입학을 했는가? 아주대 의대에 입학을 했어요. 제가 86학번인데 저보다 2살 밑이라고 했으니까 88학번이겠죠. 그런데 제가 대학 들어갈 때는 아주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없었어요. 왜 의과대학이 없었나? 그때는 안 생겼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주대 의대가 언제 생겼냐면요. 88년부터 생겼어요. 그러니까 88학번이 1회야.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는 고등학교도 1회, 그다음에 의대도 대학도 1회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아주대에서 88학번부터 시작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아주대학교에서 그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대 교수를 갖다가 했으니까 완전히 아주맨이네. 그냥 아주대 사람이에요. 아주대에서만 그냥 평생을 그 배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야 박사학위도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뭐 인턴 레지던트 뭐 이런 것도 다 아주대에서 했을 것 같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이국종 교수가 막 군복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은 병원장이에요. 아주대 교수를 그만둔 게 아니고 잠깐 저기 뭐 휴직하고 그 국군 대전병원의 병원장으로 딱 가 계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복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제가 국방부에 딱 있어 보니까 군복은 어떤 사람한테 잘 어울리느냐? 마른 사람한테 잘 어울려.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이 뭐 예컨대 뭐 장군님이나 대령님 중에 좀 몸집이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뭐 별 달고 뭐 대령 달고 뭐 그러면은 그 태가 안 나. 뭐 옷이라고 한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옷값이 사실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싼 옷 나름 비싼 옷 입어도 뭐 이렇게 별 태가 안 나. 그냥 차라리 먹는 게 낫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국종 교수가 대령인데 명예 대령이에요. 그거는 정식 대령이 아니에요. 현역이란 게 아니고 그냥 대령 계급장을 해군에서 줬을 뿐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아, 그러면 이국종 그 교수는 군의관 했겠네. 아니에요. 이국종 교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방위 출신이야. 그런데 제가 막 화가 나는 게 제가 제일 미워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방위를 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18개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꾹 참고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6개월이 딱 지나갔는데 어느 날 출근을 안 해. 그래서 야, 쟤 왜 출근 안 하냐? 그러면은 야, 몰랐냐? 쟤 육방이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랑 이제 방위 동기 중에 그 연대 의대 졸업하고 온 선배가 있었어요.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그 방위 갔고 그 형은 이제 의대를 졸업했으니까 6년 다녔잖아요. 근데 방위로 딱 왔더라고요. 이제 속으로 조금 한심하다. 야, 어떻게 연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 군의관도 안 가고 나처럼 방위로 끌려왔냐? 속으로 그 생각을 딱 했는데 제가 나중에 배신감을 진짜 엄청나게 느꼈잖아요. 그 형이 자기가 뭐라고 한마디도 이야기를 안 했어.
그런데 6개월이 딱 지났는데 더 이상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랑 동기였는데 그래서 그 형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육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방위라고 하더라도 6개월 방위하고 18개월 방위는 하늘과 땅 차이인데,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해군 일병 출신이에요. 일병이 왜 일병이냐? 이등병 하다가 그 뭐 짝대기 하나 하다가 짝대기 2개 딱 달고 6개월 만에 딱 소집 해제를 갖다가 한 거지. 그래서 어쨌든 해군 일병으로 전역했기 때문에 군의관은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급장 달고 있고 이런 건 다 명예 계급장이다. 그런데 그래야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제 6개월 방위를 무지무지하게 싫어하거든요. 억울하잖아. 똑같이 입대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그 같이 좀 뭐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자기 육방이라는 이야기 한 마디도 안 하고 6개월 만에 쓱 사라져 버리는 그 박탈감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모든 방위들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육방을 다 싫어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국종 교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6개월 방위야 그럼 안 쳐줘 이런 마음이 들 뻔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해를 했어요. 왜 이해를 했느냐? 그 이국종 교수가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6.25에 참전하셨던 참전용사래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국종 교수 잘생긴 것 같아요. 그냥 몸매도 아주 날씬하고, 야, 해군 그 장교 복장이 저렇게 하얀색이란 말이에요. 저거 소화하기 힘든데 저 같은 사람이 해군 정복 입고 있으면은 아주 가관일 거라. 근데 이국종 교수님은 확실히 이렇게 딱 그 틀이 딱 폼이 딱 잡히네. 그런데 이국종 교수님 아버지는 전쟁 중에 그 외상을 입었대요. 그래서 이국종 교수가 의대 가가지고 외상센터 이런 쪽을 전공한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이국종 교수 아버지는요, 상위 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다쳤던 분이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상위 군경이고,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 6.25 때 참전하셨다라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랑 거의 연배가 비슷하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가 31년생이시니까 1950년에 그 우리나라 옛날 나이로 한 20살 정도, 그다음 그때는 뭐 이제 군대 가고 막 그래야 될 때니까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몸 다쳐가지고 1950년에 나라가 폐허가 된 상태에서 제대해가지고 먹고 살기가 쉬웠겠냐고요. 몸도 성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가 굉장히 가난했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실은 되게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감사한 게, 이렇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주 내가 넉넉하게 살았다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60년대 태어나서 70년대 80년대까지 저 정도면 진짜 여유 있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 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국종 교수 같은 경우는 그 밀가루 배급받아서 밀가루로 끼니를 때워야 될 만큼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렇게 가난하고, 그 다음에 또 어린 학생이 저 집이 이제 국가유공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라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배급 받는 그런 집이다. 어린 마음에는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 어쨌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학생이 나름대로 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국종 그 교수가 해군 사관학교를 갈 생각이 있었대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가면 학비도 공짜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해군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뭔 일인지 그냥 해군에 딱 꽂혀가지고 내가 해군 장교 해가지고 배도 타고 이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보기보다 이국종 교수가 시력이 안 좋은가 봐. 그래서 내가 사관학교 가고 싶은데 시력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 회사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다. 회사 포기. 그리고 난 다음에 공대 갈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과생이니까 그러면 이과 엔지니어 되겠다 이런 생각했겠죠. 그래서
공대 갈 생각도 쭉 했었던 것 같은데 이국종 교수가 수학을 못한대. 본인 말로는 자기가 수학 성적이 안 좋고 수학이 재미가 없고 수학이 어렵다. 그런데 공대 가면 뭐 수학과도 아니고 사실은 저도 몰랐는데 저는 그 공대 같은 데 가면요 맨날 뭐 기계 만들고 뭐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좀 했는데 그러면은 수학 막 이렇게 뭐 문제 풀고 뭐 그런 거 많이 한다고 그러는 것 같대. 근데 어쨌든 이국종 학생은 수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실력도 별로 좀 딸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대를 포기하고 의대를 갔는데 그 의대가 어디 의대다? 아주대 의대다. 그런데 저희 때는 그랬어요, 진짜로. 저희 때는 저희 고등학교 때 막 선생님들이 엄청나게 때려주셔가지고 그 저희 때 이제 성적이 좀 괜찮았거든요. 그럼 이과에 있는 애들이 서울대 의대 갈 만한 성적 받은 애들이 저희 때 저희 동기 중에 한 대여섯 명 이상 됐었을걸요. 대여섯 명 이상 됐는데 그중에 의대 간 친구가 한 명도 없었어요. 서울대 의대 갈 점수가 나왔어. 왜냐하면 저희 때는 먼저 시험 치고 그 점수 보고 과를 갖다가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10점 정도 맞으면은 아무 과나 다 갈 수 있었는데 다 뭐 컴퓨터공학과 뭐 전자 뭐 제어계측공학과 뭐 이런 데 갔지 의대 서울대 의대는 한 명도 안 가고 딱 한 명 의대 갔는데 그 친구가 연대 의대 갔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연대 의대 교수셨어. 그래가지고 걔가 이제 공부 되게 잘해가지고 서울대 의대 갈 점수가 충분히 됐는데 아버지가 연대 의대 교수니까 연대 의대 간다. 그래가지고 저희 때는 의대가 지금같이 그렇게 광풍이 불지 않았는데 어쨌든 그 이국종 학생도 원래는 공대 갈 생각이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수학이 재미가 없고 수학이 자신이 없고 하니까 아예 그러면 수학을 덜 하는 데가 그게 의대지 해가지고 의대를 갖다 딱 간 거예요. 의대를 딱 갔는데 그래가지고 전공을 뭘 했느냐. 그 이국종 교수가요 어떤 그 외과 전문의인데 이런 전문의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더블 보드 외과 의사라고 그래요. 더블 보드. 그게 뭐냐면은 전문의 자격증을 두 개를 가진 사람이 더블 보드 외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의가 두 개예요. 이국종의 전문의는 이국종의 전문은 뭐냐?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처럼 외상외과. 두 번째는 간담체외과. 이 두 가지를 거기에 대해서 전문의 자격증을 이국종 교수가 다 땄는데 그런데 뭐 저는 어떻게 생각을 갖다가 했냐면은 뭐 그냥 열심히 했겠지 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 그 라울 코임브라 그 교수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분이 누구냐면 이국종 교수가 아주대 그 뭐 교수하고 뭐 그러다가 아마 그 의사들은 뭐 미국 연수 같은 거 이렇게 쭉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연수를 갔는데 그때 그 이국종 교수를 이렇게 지도하고 티치하고 뭐 그랬던 분이 저분이래요. 라울 코임브라라고. 그런데 저분이 미국 외상학회의 회장도 하셨던 분이래. 그런데 저 라울 교수가 이국종 교수를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천부적 재능을 가졌다. 저 사람이 천부적 재능을 가진 외과 의사다. 그러니까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은요 의대 가면 견디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똥손이라 딱 봐도 똥손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저 뭐 바느질 같은 것도 못하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그 끈 매는 것도 잘 못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수술을 갖다가 합니까? 그런데 전설같이 들리는 이야기가 옛날에 외과 의사들 잘 나가고 아주 존경받고 그럴 때에는 외과 교수님들이 학생들한테 오른손으로도 뭐 이렇게 바느질 시키고 왼손으로도 바느질 시키고 그래 그런 걸 잘해야지 이제 수술 같은 거 특히 옛날에는 잘하지 않나? 어쨌든 그런데 이국종 교수가 그렇게 아주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그 외과 의사였다라고 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저 라울 교수가 저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했으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봤어요. 왜 이국종이라고 하는 학생이 뭐 공대 갈 수도 있었는데 뭐 아무리 그래도 뭐 공대 가겠다라고 하면 가는 거지. 근데 의대로 기울어졌을까? 그 다음에 의대 간 다음에도 왜 외과를 갖다가 선택했을까?
그 다음에 왜 외과 중에서도 중증 외상 분야 이런 쪽을 갖다가 선택했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아버지 때문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전쟁에서 다치셨잖아요. 그럼 뭐 총 맞으셨는지 뭐 어떻게 되셨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상위 군경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전쟁에서 다쳐가지고 고생하시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뭐 억울하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그랬겠죠. 하지만은 나이 들면서 아, 내가 우리 아버지 같은 분들, 그 다음에 또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 밀가루 배급받을 만큼 가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한테도 친절하게 대하는 그러한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의대 가고 그 생각으로 외과를 갖다가 선택하고 그 중에서도 중증 외상 분야를 담당하는 의사가 된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뭐 천부적으로 하늘에서 뚝 재능이 떨어집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런 마음이 강하고 그러니까 더 노력하고 잘하면 더 잘하게 되잖아요. 작은 차이가 명품 만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하면 조금 더 연습하게 되고 그 차이가 쭉 벌어진단 말이죠. 쭉 벌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국종 교수가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다음에 이국종이라고 하는 뭐 사실은 뭐 아주대 의대 교수 뭐 의대 교수가 뭐 한두 명이니까 뭐 명의 그러면 뭐 서울대 의대 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대 의대 세브란스 교수도 있고 뭐 삼성병원 뭐 서울병원 막 이런 병원들 큰 대형 병원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대 의대 교수였던 이국종의 이름을 모든 전 국민들이 다 알 수밖에 없게 만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게 언제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에 2011년도에 석혜균 선장 기억하시죠? 석혜균 선장 좀 띄워봐 주세요. 저분이 석혜균 선장님인데 그 무슨 배의 선장이었느냐? 3호 주얼리호라고 하는 배의 선장이었어요. 그런데 저 3호 주얼리호가 피랍됐어요. 누구한테 피랍됐느냐? 소말리아 해적한테 피랍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피랍돼 가지고 그 해적들한테 총 맞아가지고 아주 사경을 헤맸던 선장님이 석혜균 선장님인데 이 석혜균 선장과 그 관련된 3호 주얼리호를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작전을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는 저 석 선장님이 그때 오만인가 어딘가에서 치료가 안 돼가지고 뭐 비행기 탔나 못 탔나 해가지고 서울까지 와가지고 그 한국까지 와가지고 저 석혜균 선장을 회복시켜준 사람이 그 치료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다? 그분이 바로 그 이국종 교수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17년도에는 판문점으로 귀순한 그 북한군 용사가 있었어요. 오청성 씨인데 한번 띄워봐 주세요. 그런데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군 병사가 저렇게 생긴 분인데 아마 그때는 거의 뭐 저분도 사경 헤매지 않았습니까? 넘어올 때 북한군이 총 쏴가지고 총알을 여러 방 맞아가지고 저 오청성 씨도 사경을 갖다가 헤맸다가 근데 이제 아주대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저렇게 이제 그 TV에 나와가지고 뭐 이야기할 정도로 뭐 거의 건강 거의 회복된 것 같은 이렇게 그 오청성 씨 그 다음에 석혜균 선장 이런 분들을 치료해서 그래서 이제 완치시켜준 석혜균 선장님이요 연세가 7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생명의 은인 아닌가. 그러면서 이국종이라고 한 사람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그러면서 2013년도에는 아주대 병원의 중증 외상 센터장이 되고 그 다음에 2019년에는 그거 이제 훈장 받는 것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문재인 대통령 때 뭐가 있었느냐? 국민 추천 포상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훈장을 주는데 어떤 사람한테 훈장을 주느냐? 훈장 주는 것도요 국무회의 의결 사항이거든요, 심의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딱 추천하면은 장관님들 모여가지고 그 대통령이 이번에 뭐 이국종 그 교수 뭐 훈장 줍시다. 국무회의 딱 회부해가지고 찬성합니다 대통령님 이러면서 이렇게 훈장을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훈장 방식이 생겼냐면은 국민들이
추천해가지고 훈장이든 포상이든 이런 상을 갖다가 주는 제도가 문재인 대통령 때 그때 있었나? 뭐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국민 포상, 국민 추천제로 그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그 이국종 교수가 받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먼저 받은 근데 두 번째로 받은 거거든요. 저렇게 해서 무궁화장을 받은 그 사람이 이국종 교수가 두 번째였는데 그 1호가 누구였느냐? 1호가 그 이태석 신부님이었어요. 이태석 신부님 그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저분이 이태석 신부인데 이태석 신부도 의사 출신이었죠. 의사였죠. 하시다가 이제 신부가 되셔가지고 저기 어디 아프리카 가가지고 훌륭한 일 많이 하시다가 그러다가 그 이태석 신부님은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데 어쨌든 아주대 내부에서는 저렇게 뭐 중증 외상센터 그 권역 외상센터 이런 데가 병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돈이 되는 그런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대 병원장하고 뭐 이런저런 사이가 뭐 좀 이렇게 티격태격한다. 병원에서 이렇게 뭐랄까 좀 그렇다. 뭐 돈도 못 벌어 오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듣는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니 2020년도에는 권역외상센터장을 갖다가 사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3년 12월 27일에 어디로 갔느냐? 국군대전병원으로 갔어요. 국군대전병원을 갖다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국군대전병원에 병원장으로 딱 갔다라고 그 볼 수 있는데 저기가 아마 자운대라고 계룡대 대전의 유성에 있는 그 대전이니까 뭐 대전병원이니까 그런 거죠. 거기에 있는 병원인데 저는 사실은 좀 뜻밖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거 병원장으로 가셨으니까 뭐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이래봬도 제가 국방부에서 근무해 보지 않았습니까? 저기를 이국종 교수가 병원장으로 갈 만한 그런 짬밥인가?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국종 교수는 해군 일병, 해군 방위, 뭐 쉽게 말하면 방위인 거죠. 해군에서 일병으로 그 단기 사병으로 6개월 단기 사병으로 그 군 복무를 마친 다음에 군의관한 게 아니고 그러다가 2011년도에 그 아덴만 그 여명 작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막 쭉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명 작전 끝난 다음에 해군에서 이국종 교수한테 뭐를 갖다가 시켜줬느냐? 계급 명예 장교를 시켜줬어요. 그 명예 장교인데 그 계급이 뭐였느냐? 명예 대위를 시켜줬었어요. 명예 대위를 그래서 2015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한 다음에 웃긴 거는 계급이 막 올라가. 현역은 아닌데 그냥 명예 계급인데 명예 장교인데 계급이 대위였다가 대위다음 뭡니까? 소령. 2017년부터 2018년까지는 소령. 그 다음에 또 중령도 또 진급해요. 명예 진급 해가지고 그 중령을 2018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명예 중령으로 쭉 있다가 그러다가 2023년 재작년이죠. 12월 달에 명예 대령으로 진급을 갖다가 시켜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명예 대령인데 그 명예 대령이 왜 됐느냐? 조금 전에 봤듯이 그 이국종 교수가 국군대전병원장으로 취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국군대전병원을 갖다 딱 찾아봤더니 그 병원장을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대령들이 하더라고요. 대령들이. 그래가지고 명예 대령을 시켜준 거고 법적으로는 이국종 교수의 그 계급은 뭐냐면은 군무원이에요. 군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군무원이에요. 예컨대 저는 국방부에서 미군기지전 사업단 법무실장을 했는데 저는 공무원이었어요. 국방부는 군이 아니니까. 국방부는 행정부고 저는 행정부에 채용돼 가지고 근무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공무원인데 국군대전병원은 국방부 같은 그런 행정부가 아니고 국군대전병원은 그야말로 군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군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군인이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그 군무원이 있는 거지. 군인은 아니지만 군인들 도와주는 군무원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뭐 국방시설본부 이런 데도 군무원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다음에 주한미군에도요.
그 정식 그 뭐야 그 장교들이 있고 뭐 대령 뭐 대령들 뭐 장군들 뭐 이렇게 있고 군무원들도 있고 한데 군에서는 역시 군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군무원은 그냥 서포트하는 그런 그 개념이지 군무원들이 이렇게 무슨 장을 맡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국종 교수는 국군 대전병원장이 됐는데 군으로 입대해가지고 현역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군무원으로 저기 그 군에서 이게 국군이니까 뭐 국직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국군이니까 육해공군 중에 해군으로 뽑았나? 해군 군무원으로 뽑았나? 그건 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런데 그 국군 대전병원은 뭐 장군이 병원장 할 때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 대령들이 병원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국종 교수는 그 직전까지 명예 중령이었으니까 거기서 한 단계 올려가지고 명예 대령 겸 군무원 가급, 전문 임기제 군무원 가급. 저도요. 그 공무원 됐는데 그 뭐 제가 뭐 행시 출신도 아니고 뭐 제가 뭐 7급 시험 쳐가지고 뭐 국방부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변호사 특채로 해가지고 미군기지전사업단 법무실장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문 계약직 가급이었어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전문 임기제 군무원 가급이야. 가급이 제일 높은 거거든요. 가급이면은 뭐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저희 사업단 단장님들 중에서 그 예편하시고 3스타로 전역하시고 다시 들어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저하고 전문 계약직 가급은 똑같아. 물론 그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근데 어쨌든 이국종 교수는 전문 임기제 군무원 가급으로 간 건데 사실은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은 사실은 뭐 아주대병원 병원장 하셔야 되는 분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그 뭐 대전병원에 그 이제 그 대전병원 밑에 뭐 누가 있겠습니까? 대전병원 밑에는 누가 있냐면은 병원장 밑에는 다 군의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의관들과 그 군인들을 갖다가 군인 군무원들을 다 통솔하는 대전병원의 그 책임자인데 그런데 그 군무원 각급 그 뭐 계급이라고 할까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됐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굉장히 유능한 그 외과 의사였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그 유명한 그 치료 같은 것들 많은 사람들이 안다. 그래가지고 이국종 교수가 책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골든 타임이라고 한 책을 썼거든요.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한 책 저는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 골든 타임이라고 한 책이 발간됐을 때는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이 골든 타임을 보고 드라마가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도면 언제입니까? 저게 골든 아워 1, 2 뭐 이렇게 딱 되네. 그다음에 누구야 그 MBC에서 저건 골든 아워고 MBC에서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2012년도에 만들었어요. 그거 드라마 이제 사진 쭉 나온 거 약간 피 묻고 뭐 그런 얼굴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게 그 골든 타임 그 드라마였는데 2012년이니까 아덴만 여명 작전이 있었던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중증 외상 센터라고 보셨어요? 저는 구정 때 설날에 저게 골든 타임. 저 배우가 오른쪽에 있는 배우 이선균이었지. 이선균이 그때 주인공 했었나 보네. 저는 골든 타임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저게 2012년도에 저게 저 이선균이 연기한 그 배역을 연기한 그 주인공이 누구냐? 저게 이국종이란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에 올해 2025년에 넷플릭스에서 중증 외상센터 저는 이거는 봤어요. 저거 왜 봤느냐? 제가 이제 저희 그 처제가 있는데 그 설날에 처제 집에서 모였었는데 텔레비에서 막 저거 갖다가 막 틀어놓더라고요. 재밌어가지고 그 다음에 맨 왼쪽에 계신 분이 병원장 아닌가? 저 뒤에 있는 분 뭐 연기도 아주 코믹하게 잘하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있는 저 주인공이 이름이 뭐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뭐였던 것 같은데 주지훈? 어쨌든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뭐 카리스마도 있고 저게 다 이국종을 갖다가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국종 교수는 중증 외상 분야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러한 아이콘 같은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